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지역 방문객이 한 해 40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원도심권은 외면받고 북부권이 신흥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미륵사지 등 동부권도 방문객이 줄고 있어 효율적인 관광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산북동 공룡 발자국 화석을 관광 자원화하기로 하고 박물관 건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사전 타당성 평가를 반드시 넘어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10월의 첫 번째 대체 휴일인 오늘 전북 지역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큰 일교차를 보였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 기온은 도내 전역에 걸쳐 13도에서 18도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한낮에는 27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기까지 했습니다. 서해 먼 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됐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북 지역은 당분간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며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됩니다. 확진자 증가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3, 4단계 핵심 조치를 유지하되 그간 완화 요구가 컸던 결혼식과 돌잔치, 실외 체육 분야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모임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적 모임 기준은 4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나 식당과 카페, 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가능합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어디서든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익산 지역의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사망자는 1,723명입니다. 반면 출생아는 839명에 그쳤습니다. 익산 지역은 젊은 층 인구가 빠져나가고 저출산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지난 2016년부터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이어져 온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용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K-아리백 제도가 공공기관과 기업에게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밝힌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를 보면 전체 공공기관 350곳 가운데 K-아리백 참여 기업은 5.14%인 18곳에 불과했습니다. 또 국내 대기업 2,565곳 가운데 1.16%인 30곳만이 참여했습니다. 중견기업은 5,007곳 가운데 0.13%가, 중소기업은 74만 5,105곳 가운데 0% 수준인 4곳만이 참여했습니다. K-아리백은 산업용 일반용 전기 소비자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집안 침하 현상에 대한 원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LH에 따르면 집안 침하 피해를 겪은 입주기업들이 설계도서와 시공자료 등을 제출하면 이번 달부터 원인 조사에 들어갈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집안 침하 피해를 주장하는 6개 입주기업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의 빅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익산을 찾은 방문객이 작년에만 386만 명이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름 휴가철이 아닌 추석 연휴와 봄철에 가장 많은 방문객이 익산을 찾은 걸로 분석됐는데요. 특히 최근 3년간 권역별 관광지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익산시가 효율적인 관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이동통신사의 빅데이터를 통해 지역 관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에만 386만 7천 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보면 추석 연휴가 232만 7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봄철인 3월이 뒤를 이었습니다. 내륙 지역인 익산은 오히려 여름 휴가철에는 방문객이 적었습니다. 관광 정책이나 전략 수립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되는 거고 전략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분석 작업을 한 거죠. 익산 주요 관광지 25곳에 대한 최근 3년간 분석 결과도 눈에 띕니다.
익산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단양한 곳은 익산역과 문화예술의 거리, 전통시장이 있는 원도심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59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128만 명으로 20%가량이나 크게 줄었습니다. 그만큼 원도심이 관광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방문객이 늘고 있는 곳은 북부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 55만 명이었던 방문객은 해마다 늘어나면서 작년에는 77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3년 새 방문객 38%가 늘어난 북부권은 용안 생태습지와 성당포구, 숭림사, 교도소 세트장, 고스락 등이 있습니다. 북부권으로 가보죠. 북부권. 자연을 찾아서 신흥 북부권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수치가 말해주고 있어요. 익산이 내세우는 동북권에 대한 효율적인 관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동북권은 미륵사지와 익산 쌍릉, 왕궁리 유적지 등 백제 역사 중심지. 2019년까지만 해도 128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지만 작년에는 2.8%가 줄었습니다. 동북권은 역사, 문화, 전통적으로, 원도심권은 문화예술, 북부권은 자연 체험, 서부권은 치유, 힐링, 남부권은 신세대. 원도심권과 동북권이 관광 중심축으로 작용하면서도 북부권 이동 현상이 뚜렷해진 익산. 만경강 일대 등 자연관광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광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11일 만에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73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1,653명, 해외 유입 20명입니다. 사망자는 6명이 늘어 2,513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2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3명을 비롯해 김제 3명, 정읍과 완주 2명 등입니다. 전라북도 감염병관리과에 따르면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잃었고 수도권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확진도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4,624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8을 기록했습니다. 군산 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 증상 신고가 300건을 넘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백신 이상 반응 374건이 신고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맞은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질병관리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접수된 이상 반응 가운데 30건은 보상이 이뤄졌고 82건은 신청 기각, 나머지 292건은 심사에 있습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사람이 43명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밝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2월 이후 도내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43명이 격리 장소를 허락 없이 벗어나 26명이 고발됐습니다. 또 17명은 계도 조치됐습니다. 무단 이탈로 고발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추방까지 가능합니다. 군산항 준설토를 쌓아놓는 금란도 투기장이 포화 상태가 임박했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금란도는 전체 준설토 수용 능력의 92%인 1,880만 세제곱미터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현재 여유 공간은 170만 세제곱미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군산 국가산업단지 서측 호안에 조성 중인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중징계 비율이 크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강득구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의 학교폭력 심의 사건 가운데 퇴학과 전학, 학급 교체와 출석 정지 비율은 지난해 43.9%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지난 2016년 23.9%보다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강 의원은 학교 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시 삼복동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습니다. 시는 화석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 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사전 타당성 평가를 넘어서야 가능해집니다.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천연기념물 제548호로 지정된 군산 상북동 공룡 발자국 화석. 전라북도 최초로 공룡과 익룡 발자국 화석이 함께 발견돼 학술적, 교육적 가치가 큽니다. 문화재청은 화석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26억 원을 들여 보호각을 설치했습니다. 보호각 설치를 완료한 지금은 내부 화석을 보존 처리하는 중이고 보존 처리 완료 후 내년 하반기에 시민들의 관람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공룡 발자국 화석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 보호각 주변에 3층 규모 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층, 3층 형식으로 해서 1층은 사무실, 2층은 전시관, 3층 전시관에서 3층 형식으로 전시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크게 전시 내용은 기후, 공룡과 관련된 발자국들, 그다음에 군산에 있는 천연기념물 같은 자연유산에 관련돼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177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군산시는 예산 확보를 위해 내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 타당성 평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문체부의 사전 타당성 평가에 통과하면 예산을 확보해 이곳에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박물관이 건립돼야 관광자원으로서의 경쟁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사전 평가 통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공룡 발자국 화석 박물관 건립을 위해 문체부 사전 타당성 평가를 신청한 바 있지만 최종 단계인 3단계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보완 작업을 거쳐 재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저희가 최종 평가까지 올라갔었고요. 거기에서 지금 안 됐는데 안 된 사유 중에 저희가 보완 사항이 몇 개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 7월에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수시의 경우 2년 전 여수시립박물관의 사전평가 통과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문체부 장관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정치력을 더한 결과 평가 통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공룡 발자국 화석이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박물관 건립. 내년 하반기 정부의 사전 타당성 평가 통과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최근 1년 6개월 동안 도내에서 29건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적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도내에서는 집값 담합 15건, 공인중개사법 교란 행위와 주택법 위반이 4건씩, 그리고 거래신고법 위반 3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국유지 무단 경작 사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은 전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국유지 무단 경작 사례는 395건에 12만 6천 제곱미터입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입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충청북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어 의원은 무단 경작에 직불금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다며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와 해양수산부 등이 이달 말까지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경계 위반 불법 어업, 무허가 무등록 어선어업, 김양식장 무면허 시설, 불법 어구 사용 등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형사고발은 물론 어업 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특히 수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 어구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진열하고 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임시회가 5일부터 15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동의안과 조례안 등 8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됩니다. 또 11월 정례회에서 실시될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확정됩니다. 도의회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로 민간 위탁 동의안 등이 상정된 만큼 철저하게 분석하는 한편 도정 질의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지역 7개 학교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성산초와 옥봉초, 구암초, 군산중, 군산영광중, 군산영광여고, 군산제일고 등입니다. 이들 학교는 40년 이상 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해 스마트한 학습 환경과 친환경 생태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적용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임실 지역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전도됐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6시 24분쯤 임실군 강진면의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 한 대가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살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또 운전자 등 3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배수로에 부딪힌 뒤 다시 왼쪽으로 전도됐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정읍 IC 부근이 오는 6일 차단됩니다. 일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오는 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방향 교통을 1시간당 15분간씩 모두 8차례에 걸쳐 전면 차단합니다. 이번 차단은 정읍 농소에서 하모를 잇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와 관련해 하모 6기호 설치 작업을 위해서입니다. 이날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은 1번 국도로 우회하거나 통제요원 지시에 따라 운행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조직 내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반부패 청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무분별한 경조사 통지를 제안했습니다. 이어 시기별 취약 요인을 분석해 비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최근 전주의 한 소방서장은 119 구급차를 사적으로 사용해 직위 해제되는 등 소방 공무원의 공직기강 회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미래 발전을 이끌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다양한 행정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판 뉴딜 분야와 정보혁신 분야, 지역 균형 발전 분야 등에 걸쳐 오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익산시정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익산시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또는 방문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원광보건대 외식조리과 학생들의 해외 취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광보건대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 설립된 외식조리과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호주와 뉴질랜드, 독일 등으로 175명이 취업했습니다. 이는 학과 졸업생의 35% 수준입니다. 외식조리과는 정부의 해외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1인당 1,000만 원의 연수비를 지원받아 10개월간 직무교육과 어학연수, 현지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광대병원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원광대병원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 병상은 5개 병동에 걸쳐 189개까지 확대됐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간병비 부담이 적어 이용률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 축구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군산 출신 최금석 선생을 기리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오는 11월 30일까지 3층 기획실에서 오토바이 최금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최금석 선생은 지난 1934년 베를린 올림픽 예선전 국가대표를 끝으로 고향인 군산으로 내려와 제자를 육성했습니다. 또 그의 뜻을 기려 지난 1992년부터 금석배 전국 학생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4도, 최고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9도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